이 신발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N354 라인의 에어줌 타입이라는 신발이 도착을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N354 라인이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먼저 박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마본지 컬러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뚜껑이 붙어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N354 라인을 자랑하듯이 N354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는 이렇게 공사장 출입금지 마크 같은 표시도 있고, 한쪽에는 수시, 한쪽에는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모델명은 나이키 에어줌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J2033-1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검은색 베이스 모델 하나하고 제가 구입한 화이트 컬러 모델 두 개가 나왔는데, 화이트 컬러야 모든 신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인 컬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검은색에 민트색이 들어간 컬러는 지금까지 나왔던 N354 라인의 신발들을 봤을 때 뭔가 N354 라인에서 시그니처 컬러라고 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검은색 가피에 민트 컬러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느낌이 N354 라인에서만 자주 보이는 그런 컬러의 조합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마도 실측 리뷰까지 마무리하고 난 후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면 그 검은색 컬러도 추가로 구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네, 박스를 열면 항상 그렇듯이 N354 라인의 기본 모터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스티커로 한 장이 더 붙어있는 게 보이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신발들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쉐입, 그리고 미드솔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피의 소재도 신발 전체적으로 천연 소재는 사용하지 않고 합성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시각적인 느낌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새로운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가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N354 라인인 만큼 군데군데 굉장히 실험적인 느낌의 디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게적인 측면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네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N354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모델들의 프로토타입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들로 나오는 신발들이 많이 있는데, 에어줌 타입 같은 경우는 얼마 후에 정식 발매될 에어줌 알파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그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기본으로 만든 신발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실험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까지도 상당히 기대되는 신발인데,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한 느낌은 또 어떤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꽉 차게 한번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이 신발의 굉장히 실험적인 디자인이 가장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앞쪽에 배치된 이 줌포드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뒤꿈치 쪽으로 봤을 때 미드솔의 형상, 두께, 크기가 기존의 신발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미드솔의 이런 계단식 디자인이 사카이를 연상시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카이가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 에어줌 알파 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의 프로토타입에서 디자인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하고 상당히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에어줌 타입이. 토박스 쪽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 장의 가죽을 이용해서 가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 토박스 부분에는 위쪽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통풍성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디자인을 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려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구멍들 중에 하나씩은 은색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토박스 부분은 총 3개 정도 이렇게 은색 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상하셨다시피 스카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역시나 러닝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기능성 부분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끈은 보시는 것처럼 회색 우동끈 형태로 되어 있고, 끈을 이렇게 만져보면 내부가 살짝 비어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마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끈 홀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중으로
이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쪽 구멍, 바깥쪽 구멍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뭐 이제 신발과 발의 일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끈 구멍 마지막 두 개가 있는 부위는 이렇게 약간 돌기가 나 있는 패턴을 줘서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발끈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뭐 확실히 모르겠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중 구멍에 신발끈 구멍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이 돌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스티칭이 토박스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 구석에는 야구공에 있을 법한 그런 실밥 모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가피는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칭들이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꽤 공을 들인 듯한 느낌은 드는 것 같고요. 예,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소우시가 도트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혹시나 스카치일까 사진을 찍어봤더니 스카치는 아니네요. 굉장히 옅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소우시가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예, 뒤꿈치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가피의 두께는 상당히 얇은 그런 합성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뒤꿈치 부분은 역시나 발목을 잘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는 꽤 두꺼운 두께로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상당히 잘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N354 라인이 그렇지만 이런 스티칭이라는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뒤꿈치에도 보이고요. 뒤꿈치를 정면으로 해서 봤을 때 회색 직물 위에 또 회색 고무를 이용해서 한 장을 덧대어 놓고 하얀색으로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맨질거리는 회색 가죽이 기본 가피 위에 한 번 더 덧대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뒤꿈치의 디자인과 N354 라인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신발의 안쪽은 전체적으로 쉐입은 똑같지만 가운데 이렇게 N354 라인에서만 사용하는 수우시와 함께 N354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혀의 끝부분에는 N354 레터링하고 이 신발이 줌웨어 프로토타입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신발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굉장히 잘 보이는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혀의 소재도 가피의 소재와 동일한 굉장히 얇은 인조 가죽을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혀의 안쪽에는 굉장히 멋진 말이 쓰여 있죠. N354 라인의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발목 안쪽을 보시면은 바깥쪽에 쓰인 이 그레이톤의 가죽이 한 장이 더 덧대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발목을 감싸는 부분하고 저 발꿈치 아래쪽까지 이 회색 가죽이 쓰인 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살짝 두툼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의 힐슬립을 굉장히 잘 방지해주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 안쪽까지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가피가 외부 내부 동일하게 그냥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감에 있어서 상당히 경량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미드솔을 보시면 이 신발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두께감에 있어서 상당히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꿈치 부분도 상당히 두꺼운 느낌이고 뒤꿈치는 뭐 이중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길이에 있어서도 가피의 기본적인 크기보다 더 나와 있고 아래층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들보다 길이와 높이에 있어서 상당히 큰 그런 미드솔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미드솔 앞쪽부터 보시면은 에어줌 포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한 에어백이 아니라 내부에 구조물이 들어있어서 단순하게 에어로만 충격 흡수하고 반발력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향상된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에어줌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에도 들어가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싹 넘어와서 수우시가 음각으로 하나 찍혀 있는 게 보이고 신발의 앞꿈치를 지나자마자 이중으로 된 미드솔이 보이는데 제가 지금 손으로 눌러봤을 때 느낌이 둘 다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긴 한데 윗부분이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의 말랑말랑한 미드솔이고 아랫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미드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미드솔을 구성한 이유는 뭐 역시나 러닝 할 때 충격을 받는 강도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적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줘서 저는 이런 구성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위쪽 미드솔과 아래쪽 미드솔 사이에 얇은 판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그 에어줌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가 카본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의 신발이기 때문에 소재에 있어서도 비싼 카본 소재를 이용을 했겠지만, 이 에어줌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고가의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카본은 아닌 것 같고, TPU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소재를 가운데 이렇게 삽입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앞쪽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뒷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너무나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감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 가피 사이즈보다 일단 1cm 정도 더 나와 있는 미드솔이고, 그 아래에 있는 미드솔은 다시 또 1cm 정도 나와 있는 미드솔이어서 굉장히 좀 실험적인 느낌이 강력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발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웃솔이 위로 많이 치켜 올라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뒤쪽에는 뭐 아웃솔이 올라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안쪽 미드솔 이 부분에 LMED라고 적혀 있는데, 특정한 이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뭔가 장난꾸러기 같은 폰트로 이렇게 L-MED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줌 포드 같은 경우는 신발의 바깥쪽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신발의 안쪽은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어서 뭔가 컬러를 이렇게 다르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신발의 바깥쪽과 안쪽에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를 좀 다르게 구성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지만, 그냥 뭐 디자인만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은 굉장히 뭐 심플한 균일한 패턴의 아웃솔로 되어 있고, 미드솔이 아웃솔까지 쭉 연결이 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검은색 고무를 한 장 덧대어 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앞부분 패턴하고 뒷부분 패턴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수우시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예, 그리고 뒤꿈치의 미드솔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무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겠죠. 예, 신발의 인솔인데요. 윗면은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을 해놨고, 끝부분에는 N354 라인에서만 사용하는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바닥면은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파란색 스펀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인솔의 두께도 뭐 굉장히 평범한 두께긴 한데, 뭐 미드솔에서 이미 충격 흡수를 위한 시스템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솔은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디자인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솔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부직포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에어줌 타입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자인, 디테일,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정말 러닝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생활만 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능성을 보여주는 신발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뭐 디자인이 어떻든 간에 직접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 최고의 러닝화 에어줌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의 프로토타입을 기본으로 제작된 신발 에어줌 타입이라는 신발을 신고 있고요.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나이키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신발 중에 이 신발이 가장 최고의 신발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의 무게도 무게지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느낌도 너무나 좋고, 가피가 얇은 합성 가죽이다 보니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에어줌 타입 같은 경우도 275를 신고 있는데, 저는 지금 너무나 완벽한 사이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발의 가피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넓은 쉐입을 가진 그런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발을 눈으로만 봤을 때는 발볼이 상당히 좁은 신발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직접 신발을 신어본 느낌으로는 발볼에 있어서 그렇게 막 압박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가피의 소재가 상당히 얇고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볼, 발 뒤꿈치, 그리고 발등, 엄지발가락 어떤 부분 할 거 없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의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발끈을 신발끈 구멍 끝까지 사용하는 편이고, 신발끈도 꽤 세게 묶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이 신으시더라도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실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정 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그렇게 뭐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안락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발볼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라면은 반업 정도 하셔야겠지만, 반업 정도 하시더라도 착화감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피가 상당히 얇고 부드러워서 신발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착화감은 살짝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을 그렇게 해서 신은 후에 쿠션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그동안 쿠션의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꿈치에 하중을 실어서 이렇게 쑥 내리는 느낌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뒤꿈치에 하중을 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평한 상태로 바닥을 지지할 때도 이렇게 미드솔이 쑥 내려가는 느낌, 모습이 보이실 정도로 굉장히 안락한 그런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위쪽 미드솔과 아래쪽 미드솔이 이중으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이, 울트라 부스트 신을 때 뭐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구름 위를 울트라 부스트를 신고 걷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상당히 안락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는 뭐 제가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들 중에 가장 말랑말랑한 그런 미드솔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는 앞꿈치에는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바깥쪽 안쪽 두 개의 에어포드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앞꿈치에도 상당한 두께의 미드솔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에어포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꿈치 쪽도 상당한 쿠션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의 쿠션의 느낌, 모르겠어요. 뭐 러닝을 주 목적으로 나온 신발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이런 느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어 보셨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이고, 제가 이 신발을 처음 딱 발을 넣고 딱 일어섰을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면, 가피가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스웨이드 느낌의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때를 탈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화감과 쿠션에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착화감 좋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걸을 때 뒤꿈치 쪽에 힐슬립도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와 신발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으로 전혀 유격이 없이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발을 보시면 뒤꿈치의 미드솔이 가피보다 대략 한 2cm 정도 더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느낌이 걸을 때 뭐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걸어봤을 때 전혀 뭐 불편한 부분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디자인만 괜찮으시다면 이 신발은 하나쯤 구입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뭐 쿠션의 느낌,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이런 일체감, 그리고 힐슬립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발을 전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잡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감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착화감을 가진 신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신발이 두 컬러 다 지금도 나이키닷컴 공홈에 거의 풀 사이즈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나이키에서 수많은 신발들이 나오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신발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능적인 부분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디자인적인 느낌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험적인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색깔별로 두 개씩은 쌓아놓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긴 한데, 앞으로 또 다른 컬러의 에어좀 타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기능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는 거는 확실하고, 한 가지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너무 말랑말랑한 미드솔의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매장에서 한번 신어보시고 구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선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6월 6일에 조던 11 로우 모델이 발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모델 구입 실패하셨다면 그 돈으로 이 신발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신발에 발을 넣어 보시면 11 로우가 생각이 나지 않으실 정도로 충분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신발이거든요. 너무 괜찮은 신발인데요. 네, 어쨌든 무게감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느낌을 보여줬는데, 정확하게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줌 타입 275 사이즈의 무게는 328g 나오네요. 328g이면 상당히 가벼운 무게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정도 기능성에 그 정도 무게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미드솔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키높이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뒷굽하고 앞굽 높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저의 최첨단 높이 측정 시스템이 있는데 부러진 플라스틱 자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일단 겉에서 봤을 때 바닥면에서 미드솔의 두께는 정확하게 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발바닥이 닿는 부분, 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이 닿는 부분이 미드솔의 제일 윗면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이 두께가 키높이 효과를 주는 그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한 5cm 정도의 키높이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앞굽 같은 경우는 4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뒷굽 기준으로는 5cm, 앞굽 기준으로는 4cm 정도의 키높이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키높이 효과까지 있다라면은 너무 완벽한 신발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N354 라인의 에어줌 타입이라는 신발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디자인 보여드릴 때부터 실착할 때까지 계속 칭찬만 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고 만족스러운 기능성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디까지나 가장 최선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매장에 가셔서 신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 이 신발을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이키 매장을 지나가신다면 꼭 한 번은 신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너무나 신나는 주말이잖아요. 마음에 드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집안에서 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든 게임을 하시든 음악을 들으시든 신나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줌 타입.